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굉장히 이상한 짓을 좀 저질렀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예. 네, 저기 21년인데 네. 그 직권 남용으로 엄청 그 모진 짓을 했죠. 네, 네. 그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 자기 직원인데 부장판사인데 그 양성태 그 대법원장 시기에 그 전 대법원장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제징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판결을 두고 그걸 이제 이 법원 밖에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문서주하면서 여러 가지 만났는데 그걸로 이제 재판 거래로 해가지고 적폐청산으로 해서 했고. 양승태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김명수랑 직접적 관계는 없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승태 대법원장 당한 거를. 예. 이게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이 강제징용 배상이 이게 법리가 안 맞아. 이거요. 저기 그 국제재판 가면 국제중재 가면 이거 100% 지죠. 100% 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제징용 배상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가 그때 김능환인가? 김능환이 맞죠. 김능환이가 2010년에 미리 한 자락 깔아둔 게 있어. 있죠. 예. 그때 김능환이가 판결이 뭐냐면 1919년 3월 1일 이후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다. 즉 대한민국이 1919년 3월 1일부터 독립 상태이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다 이거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랑 강제징용 배상이 관계가 있어요. 이게 전제가 이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불법 합법도 안 따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식민 지배랑 관계돼 가지고 배상이라는 게 성립을 안 해요. 그렇죠. 국제법상 1945년 이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배상이 성립을 안 한다고. 근데 이제 국민의 이제 반일파리들이 국민 여론을 꽉 잡고서 대법원한테 강제징용 판결 어떻게 내릴래 이렇게 그지 밀어붙이니까 양승태 입장에서는 이게 뜨거운 감자가 손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러지도 못해. 이거를 징용 배상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으로 판결을 하면 이거는 법리에 안 맞는 판결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걸 배상을 안 하는 걸로 판결하면 저 친일파라 그래서 맞아 죽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있고. 예,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니까 양승태가 살으려고. 예. 그러니까 법원의 그 체면을 살리려고 네. 이거를 법정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그렇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예, 이 그 강제징용 사건의 원고 피고를 법정 바깥에서 만나고 다녔다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락하고. 일종의 조정을 해보려고. 조정을. 습득을 해보려고 그랬죠. 이거를 예. 재판 거래로 엮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됐지 나중에. 구속됐죠. 예, 그 문재인 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건 자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랑은 관계가 없어. 관계 없죠. 예. 그런데 양승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엘리트 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인데.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이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김명수 그렇죠. 사건이랑. 예. 그게 이제 2014년에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제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 뭐 그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완전 박살을 냈죠. 산케이가. 산케이라고 쓰고 개쓰레기 옐로우 신문이라고 읽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때 그 산케이의 그 뭐죠? 그 무슨 다스야 지국장인데 다스야 지국장이 그때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랑 사랑의 밀회를 하다가 시간을 놓쳤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썼다고. 그 완전 옐로우 페이퍼 무슨 그렇죠. 포르노를 썼다고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인지 이 사람이.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재판에 우리 이제 국내 재판에 넘어갔죠. 2015년에. 네. 근데 이 사건을 이제 이모 판사가 담당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임성근 부장 판사, 즉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람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네. 이제 불러지는 임성근 부장 판사가 접촉을 해서 이모 판사를 담당 판사를 이제 좀 엄정하게 이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다뤄줬으면 좋겠다 뭐 다뤄야 된다. 네, 그런 의견을 필요로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한테 반일파리들한테 이제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거 손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 개입이 되죠. 그 재판 개입이 되죠. 걔들이 이제 그걸 그렇죠. 왜 다른 판사가 하는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네 의견 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꼬투리를 삼아가지고 이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임성근 하는 판사에 대해서 임상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죠. 추진을 이제 탄핵 소추를. 소추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당론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임 판사도 사실은 지병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예,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데 걸리기보다는 내가 그냥 사표 내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기 김영수 대법원장한테 그 사표를 제출하니까 아니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 탄핵을 당하고 가야지. 탄핵을 결정을 받고 가야지. 미리 그만두면 되냐. 그게 중병이었다고. 또. 중병이었고. 중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명수가 얼마나 모진 사람인 게. 야, 지금 상대방에 너 총 쏠라고 하고 있잖아. 관역에 서 있어야지. 그렇지. 그럼 어디 또 몸 피해서 가려고 그래. 뭐 아파? 아프더라도 총 맞고 가, 임마. 그렇죠.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냥. 근데 이제 그게 근데 김명수 진짜로 이게 모진 인간이더라고. 어떻게 부하 직원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동료 판사한테. 아니 뭐 다른 방식으로 테러를 터주는 게 참나. 아무리 미운 네. 자식이라도 미운 부하라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할수 야, 없는 일이죠. 병원비라도 있냐?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좀 보태서 써라. 그리고 뭐 저쪽에서 수술비 보태 써라. 이런 거 해야지. 그리고 그 아주 그 인간 말종이지. 김명수라고 쓰고 인간 말종이라고 읽어요. 내용 자체도 그게 재판 관여라고 하더라도 노골적이고 관여도 직접적인 아니야. 아니고. 왜냐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 박 대통령은 해석하기 무슨 나름이에요. 정의당 뭐 저기 미래를 하다가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7시간을 놓쳤다는 소설을 써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작사를 했는데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니까 그게 엄정하게 다루라는 이야기를 네. 그 문제를 갖다가 임판사나 보수적인 방식으로 판결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거 정말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차근차근 엄정하게 하라. 그대로. 네. 뭐 그거는 사실은 뭐 통상의 차원에서 아무리 뭐 법관의 독립성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그렇게 동료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재판 관여, 재판 개입으로 이제 해가지고 또 탄핵할 사안은 아니지. 아니죠. 네. 그리고 만약에 탄핵할 왜냐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렇죠. 그 저기 그 다스야가 네. 명예훼손은 인정이 됐는데 네. 이게 언론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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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풀려났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꼬투리를 잡아갖고 탄핵까지 시키려 그런 거예요. 이때 그때 민주당이. 이 판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참나.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또 국회의원들의 그 방종도 이건 참 용서하기 힘든 일이고. 네, 더불어 중국당이 아무튼 대단해.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명수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또 알려졌죠. 그래서 네,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거 아픈 부하가 아픈 저기 동료 판사가 사표 쓴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김명수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국회에서 했나? 국회에서 했죠. 사실은 위증죄로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위증으로도 걸릴 수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 판사가 사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그래서 이제 녹취가 돼 있었던 거고, 뭐 요새는 웬만하면 다 자동 녹취가 되니까 그거를 아예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니지만, 야 그거 저기 탄핵 받고 가야지. 그거 내가 저기 너 총 받고 나가야지. 내가 수리할 수 없어. 너 총 쏠라고 하고 있잖아. 총 받고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보도가 되었으면은 살벌해. 뭐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주 격분할 수 인간적으로 저거는 저럴 수가 없다. 인간 말종이죠. 그게 되는 그럼.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를 이제 고발을 했죠. 국힘당에도 하고 그다음에 뭐 법사위원회나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네, 그래서 그 고발건에 대해서 요새 무슨 변화가 있나? 그 이제 정부가 바뀌고 작년 9월 달에 참고인 조사로 이제 그 희생자가 된 임 판사가 일부 이제 말하자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작년 9월에. 네, 작년 9월에.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조용하고 있다가 네. 이번 이제 3월 중순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임성근 판사가 다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을 담당하던 지금 가정법원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사람도 연속을 해서 조사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변 관계자들. 네. 그리고 이제 그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김명수 대법관까지 조사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는 뭐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게 뭐 서면 조사가 될지 아니면은 출석 조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보기엔 이거는 직권남용은 피할 수가 없고 그럴 거예요. 피할 수가 없고 너무 그 야비한 행동을 한 거라. 이제 김명수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그거네. 너 대법원장 빠치 단 상태에서 기소당할래? 아니면 빨리 사표 쓰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기소당할래? 현직으로 기소당할래? 전직으로 기소당할래? 눈치가 없는지 사람이 뭐진지 아니면 나쁜지 그 9월달에 사실은 이제 임기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나는 안 그만둘 것 같아. 아니 9월달에 이제 있는데 그 전에 그 3월 전후로 해가지고 무슨 또 그걸 했냐면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장난을 했었어 김명수가. 네, 그렇죠. 그럼 반헌법 사본이네. 그리고 뭐 저도 사실은 국가 내란이네. 저도 고발을 해서 그거를 우리 정교모 공동대표들하고 집행위가 딴 게 아니고 이 최근에 작년에 신임 대법관을 이제 충원을 하고 임명을 하는데 네. 사실은 법인 그 대법관 법원 추천위원회에 사실은 그 법원 행정처에 인사 담당 총괄심의관을 내세워서 그 관여한 개입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우가 김명수인가? 배우가 김명수라고 이제 추정이 돼서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그걸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고발을 했냐면 아마 뭐 신문에 자꾸만 나오고 우리 성명서도 하고 네. 했는데 그겁니다. 거기에 담당을 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이 그 네. 법관 추천위원회 위원장한테 네네. 그 결국은 지금 대법관이 됐어요. 네네. 김명수 씨의 요청대로 그 사람의 칼럼을 가지고 와서 위원장한테 3급, 심의관이면 3급이죠. 뭐 과장 아니면 요새 상급도 과장이니까. 네. 과장이 추천위원장한테 노골적으로 칼럼을 주면서 이 사람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라고 하는 걸 하고 그게 위원들한테 또 적절히 전달이 되고 난 뒤에 송모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내면서 법원 내부망에 이렇게 개입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직권남용으로 그 심의관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리 정규모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고발인 조사를 해서 공수처에서 일부 이제 고발인 조사를 했고 그게 대검으로 옮겨가지고 서울지검 중앙지검에 검사까지 지금 담당이 됐다라고 하는 통보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평을 하다가도 네. 자꾸 마음속에서 이런 그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제어하던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재판을 받았거든, 지금까지. 그렇죠. 까딱하면 그것도 내가 박선영 씨하고 이주호 씨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그때 그렇죠. 그 교육감 선거 때 뭔가 좀 그때 사고를 쳤는데 칠 때는 난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위법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내 실형 안 살고 벌금으로 막았잖아 최근에. 뭐 나는 김명수 씨하고 내가 정규모 내가 이제 대표 말하자면은 이제 진술인으로 네. 고발인으로 네. 나는 검찰에 가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김명수하고 재판하고 싶어요. 뭐 합헌도 갖고. 근데 그 재판을 못하지. 그거는 형사니까. 예, 재판 못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교도소 담장에 뛰어다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연식이 돼갖고 쪽팔려. 이제야 쪽팔리는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참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비판을 해야죠. 저도 이제 그건 좀 문제가 많아 사실은. 조금 또 우리 백모 선생님 그거 할지 모르겠지만 몽테스키에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는 사법부가 정말 성직자와 같은 수양을 해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들 우리법 연구에 무슨 국제임금법 해가지고 문제가 홍위병인지 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법의 타락이 네.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관위와 이렇게 김명수 대법관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야가 있나요, 이제? 현재 이제 구체적으로 뭐 말하면.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는 민노총이죠. 네. 이게 이제 단단히 손을 보고 있는데 우선 며칠 전에 뭐 윤석열 퇴진 낮에 하다가 밤에 이제 문화 행사로 해서 그 이태원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 1박 2일 그 밤을 새우면서 거의 불법 집회 그다음에 이제 이 아주 한마디로 이제 그 조폭식 건설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위압적인 깽판 치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서 그냥 여러 가지 불법 위세 부리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이제 건지를 해서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거고 그건 법무뿐만 아니라 직접 관여가 되는 국토부의 이제 원장관도 들어가서 정확히 그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이제 그래서 사실 건설 노조가 이제 강성이니까 그 강원 지부의 이제 간부 한 사람이 이제 기자를 불러놓고 부신 자살을 했죠. 네네. 공개적으로.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상급자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분신 그 필름으로 보면은 이것이 우발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2m 거리에서 안 말리고 있다가 예. 분신하고 나서 112 신고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또 딴 사람이랑 통화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2m면 지금 나랑 조 박사님 거리가 1m 50쯤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 3m인데 나도 보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목불인견입니다. 그거 알아요? 예? 내가 화상을 크게 입은 적이 있거든, 예. 그 길에. 예. 그러니까 여기 엄지손가락에 예. 이게 살이 한 절반 정도가 순식간에 탔는데 예. 고기 타는 냄새가 나. 냄새가 나면서 죽어난 거죠. 고기 그러니까 2m 바깥 2m에서 이렇게 분신을 하면 어디 무슨 다른 데 전화하고 이 경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 그 사람 이해가 안 가. 그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분신의 네, 분신의 그걸 2m 바깥에서 보고 있다가 안 말리고 안 말리고 뒤돌아서서 딴 데 딴 전화하고 딴 데 문자하고 응.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진짜. 그래서 우리 아마 그걸 본 사람들은 상당한 그 아주 실존에 대한 인간이 왜 존재하는 데 대한 회의를 느꼈을 겁니다. 야, 그리고 이제 불법에 대한 단속,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한 단속.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이 돈섬섬이죠. 회계죠. 제대로 된 회계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섬섬이 자체가 정당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압색을 한번 했죠 본부에.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막 이상한 자료들 내놓고 있는데 네.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완적인 정빙 지출에 대한 자료 요구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콧하고 있어요. 하지만 돈섬섬에 대한 이제 추적과 감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그 어떤 회사들 이게 사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소문으로 혹은 잘 아는 공개된 비밀같이 돼 있었던 게 사실은 민노총 간부들의 지출이라고 하는 건 천문학적 규모라고 하는 것 이런 아니 지출이 천문학적인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증빙이 없는 게 많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횡령이라든지 다른 일반 기업 같으면은 증빙이 없으면 무조건 횡령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횡령이나 혹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비시에 그러다라고 하는 추정이 있었는데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아니 들여다보고 말고도 없어. 증빙 없으면 횡령이야. 그래 횡령하고 법법 처치. 그게 뭐냐면 의율에 의한 횡령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횡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횡령이야 이게. 그렇죠. 그게 의율에 의한 횡령인데 이게 액수가 억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억대가 훨씬 넘고 이럴 테니까 이거는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이거 콩밥이 아니라 교도소를 국립대학을 좀 오래 다니셔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단체를 하잖아. 이게 증빙 참기가 싫어갖고 전부 온라인 송금만 하잖아.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단체 돈을 현금으로 안 갖다 놔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현금으로 갖다 놓으면 나중에 내가 증빙을 또 그 증빙을 잊어버리기도 또 하고, 저기 깜빡하기도 챙겨서 하고. 또 철을 해야 되잖아. 근데 온라인 송금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메모를 하면 그거 다 남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금을 써야 된다. 예, 그러면 직원 보고 네 현금 써라 그래. 예. 그래 놓고 예. 네 카드 쓰고 그거를 제출하라. 그렇죠. 그러지. 그거 해야죠. 그래서 전부 법인에서 나가는 건 전부 온라인 송금만 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증빙이 없다라는 얘기는 은행에서 캐시로 찾은 다음에 그걸 쓴 영수증이 없는 거지. 그럼 이거는 횡령이에요, 그냥. 그런데 내부 뭐 알려진 사실인데 내부 그 간부들의 그 소위 법인카드 생활비까지 쓸 수 있는 증빙 필요 없는 걸로 자기들 내기로 정해놓고 엄청나게 쓰던 걸로 확인되고요. 아니요. 그 법인카드는 증빙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네. 법인카드에 아니요. 법인카드에 지출은 모두 그 자체가 증빙이 돼요. 그 문제는 뭐냐. 법인카드를 썼는데 이게 뭐 계속해서 동네 슈퍼에서 쓴 거야. 그런 게 막 나와. 고깃집에서 쓴 거. 그러면은 보통 이제 가끔 그런 일 발생해요. 개념 없는 애들이 그런 짓 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회계 파트에서 뭐라 그러냐. 불러, 조용하게 불러서 너 이거 아무래도 회사에서 쓴 걸로는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쓰지 마. 그래서 넘어간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규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 체크를 안 하겠다라고 내규를 만든 거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계사가 죽어나요. 죽어나지. 회계사가 세무사나 회계사. 회계사가 뭐 이래 동물병원이 자꾸 등장한다든지. 아니 민노총에서 무슨 개를 갖다가 뭐 수십 마리를 키우나 동물병원이 자꾸 등장해. 그것도 특정 동물병원 몇 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돈 문제가. 그럼 세 번째가 이미 이제 그 창원, 청주 등등 해서 민노총과 관계되는 간첩단 사건들이 됐고 최근에는 그 전 간부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강원도 정교조 간부들이 간첩단 지금 이제 적발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체제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상당한 민노총의 집회에 그 북한을 지령하고 바로 그것이 반영돼서 움직이는 피켓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핵심 부분에 이 윤 정부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관위는 정부 조직의 성역이고 민노총은 비정부 조직의 성역인데 이제 윤 정부가 이게 양쪽을 다 압박한다 이거다. 다 손본다 이거지. 차라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기에 비하면은 그냥 밑반찬 찍기다시요. 그래서 대장동하고 해서 대법관들을 정리할 것도 다 있어요.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출세하셨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제 반열이 민노총 선관위급으로 올라서신 거예요. 같이 거론된다는 얘기는 뭐 축하드립니다. 감축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성역들을 막 건드리면 원래 정치라는 건 뭐 살아있는 생물이다. 작용 반작용이 있다. 그럼 건드릴 땐 시원하지. 근데 이거 반작용으로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윤정부가? 그런데 이제 감당할 수 있나 이거? 되치기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되게 이제 우리가 할 때 이런 성역 조직들, 막가파 조직들 뭐 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강력한 야당이나 혹은 강력한 여당이 이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그 참 무수한 불법 행위, 지금 법적 상태를 계속 밟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젊은 의원 고위 문제가 개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상당한 이미 퍼져 있는 문제인지 추잡한 경제 범죄 문제가 지금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송토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도 들었는데 송영길 대표 선거 때 뭐 그 뒤에 뭐 이렇게 해서 초대형 돈봉투 사건이 이제
걸려가 있고 공봉투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하여튼 뭐 그렇대요. 받은 것도 문제잖아. 받은 것도 드러난 사람도 문제고 문제예요. 준 사람도 문제고. 준 사람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또 받았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해서 벌벌 떠는 거지. 제코가 지금 사실은 석자로서 그냥 노란봉투법 등등등 위헌 법률 막 해서 계속 국면 전환을 하는 네. 이상한 저기 행동들만 하고 있고 지금 이 말하자면 이 중요한 성역 이걸 뭐 네. 보호하거나 지금 그럴 지금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 싸움은 뒤치기 당하기보다는 윤석열 리더십의 어떤 성격도 있고 상당히 계산을 잘 그 반수, 소위 개가바둑 네. 하듯이 하니까 저로서는 이제 이 말하자면 그 친중, 친북, 소위 우리 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문제 조직이나 기관이나 세력들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제 대결. 예, 들어갔다. 관문에 이제 정확히 들어가서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오늘 저희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예. 사실은 이제 좀 더 이제 큰 차원에서 보면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건드리는 우리나라 이제 더불어 중국당,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제1당이라고 제일 규모가 큰 다수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조차도 실제로는 대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업무 협약을 맺은 정당이잖아. 그것이 하나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기본 관점이 중국과 잘 지내야 되고 미국과 거리 둬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진 당이고 그 당이 그냥 그 당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색깔이 진한 무슨 전교조회 그거가 또 민원연회 민노총회 뭐 어마무시한 또 저기 그 재야 시민판 문화 권력, 담론 권력, 언론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한 무덕이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때 학계랑도 연결이 돼 있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또 그러한 당에 대한 지지율이 뭐 90%뭐 이착저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한미동맹 서방의 일원으로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체제를 강화해서 중국을 제압 순치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자유화의 찬스를 노려보는 이거랑 맞물려 이 군사지정학적 게임이랑 맞물려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윤 정부가 앞으로는 정치적 게임. 예. 그다음에 세계적 차원에서 펼쳐지는 군사지정학적 게임. 예.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유. 국내에서의 담론과 이 그 말하자면 내러티브와 이 그 문화와 정신과 행태, 같이. 정치 문화 이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걸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제 말하자면 이 그 친중 친북을 압박하는 거고 시민은 그거 뒷받침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 반중 반북 자유혁명을 노려보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저께 내가 굉장히 우리 백모 대표님 우리 맨날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문명대 그러니까 신냉전을 그냥 힘과 힘의 대결, 패권 전쟁, 뭐 이런 방식으로 체제나 가치나 그걸 뺀 그런 방식의 힘의 대결로 자꾸 환치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가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문명대 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명대 반문명의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신냉전은 문명과 반문명의 대결이고 거기는 정신과 가치의 싸움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게 있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혁명을 우리는 이제 펼쳐 나가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한참 이 조직 활동 많이 했을 때 만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자유혁명에 대해서 자유의 바람. 이거 틀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